노출 연기 이후 스타가 된 여배우들이 있는 반면 화끈한 노출 연기를 감행하고도 별다른 주목조차 받지 못했던 비운의 여배우들이 있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6위는 하주희입니다. 한혜슬 닮은 꼴로 데뷔 당시부터 주목받았던 하주희는 대중에게 쉽게 자신의 얼굴을 알릴 수는 있었지만 배우로서 큰 주목은 받지는 못했고 무명에 가까운 연예계 생활을 10여 년이나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던 중 그녀에게 찾아온 작품이 바로 영화 연애의 맛이었는데요. 비록 노출신을 수도 없이 찍어야 하는 부담감이 있었지만 서브 주연이라는 배역은 놓칠 수 없는 기회였고 결국 가장 젊고 예뻤을 적의 몸을 추억으로 남기겠다는 본인만의 정신승리를 이끌어내며 영화에 출연하게 됩니다. 하지만 영화 촬영이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아 제작사 측에서 그녀를 캐스팅한 이유를 알 수 있게 되는데요. 과거 마법의 성에서 파격적인 노출 연기를 펼쳤던 강예원이 영화 해운대로 뜨게 되자 더 이상은 벗는 연기를 거부했고 영화의 스토리상 화끈하게 벗어줄 여배우 한 명이 필요했는데 그게 바로 하주희였던 거였습니다. 결국 영화에서 노출은 죄다 하주희에게만 맡겨졌고 스포트라이트는 강예원만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강예원의 립서비스만 받았을 뿐 대중의 관심은 받아내지 못하게 됩니다. 5위는 이현도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패션 잡지 모델로 데뷔했던 이현도는 손예진을 빼닮은 외모 덕분에 리틀 손예진이라고 불리며 대중의 관심을 모았지만 원조가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닮은 꼴 스타가 연기로 자리 잡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었죠. 하지만 그런 그녀에게도 기회는 찾아왔고 그 기회가 바로 나라라 슛돌이라는 프로의 매니저 역할로 캐스팅된 거였습니다. 예쁜 매니저의 등장은 많은 남성들의 관심을 모았고 이현도는 이를 계기로 예능은 물론 뮤지컬과 영화에서 다방면의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나라라 슛돌이에서의 인기는 잠시였을 뿐 배우로 자리 잡는 데는 어려움이 따랐고 이현도의 중대 결심이 필요한 상황에 다다르게 되는데요. 이미지의 변신이었습니다. 그간의 청순했던 이미지를 버리고 섹시한 컨셉을 선택한 것이었죠. 그녀는 극중 배드신 때문에 출연을 고민한 적은 없었을 뿐더러 대역조차 없이 직접 연기했다라고 밝히며 연기에 대한 열정을 불태웠고 그렇게 야심차게 영화 강남 1970을 통해 첫 배드신을 연기하게 됩니다. 평소 요가로 꾸준히 단련된 그녀의 몸매는 환상적이었고 수위 역시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높았는데요. 특히 상대역이었던 김래원이 연기의 리얼리티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배우였던 만큼 적당히가 없었던 배드신은 더욱 농도 짙게 연출되어졌고 영화 역시도 200만 명을 훌쩍 넘기는 흥행 성적으로 나름의 선방을 하게 되지만 아쉽게도 이 영화로 이현도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고 이렇다 할 차기작도 없이 결혼과 함께 사실상의 은퇴를 하게 됩니다. 대중의 열렬한 성원이 있었다면 차기작에서 또 한 번의 열정적인 연기를 펼쳤을지도 모르는 이현도가 단 한 번의 노출을 끝으로 작품 활동을 안 한다는 건 한국 영화의 퇴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4위는 이효정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당시 만 16세의 나이로 임권택 감독의 영화 춘향전의 성춘향 역으로 캐스팅되며 스크린 데뷔를 했던 이효정은 당시 상대역이었던 조승우와 연기 호흡을 맞췄는데요. 하지만 이 영화는 성묘사 장면이 심해서 개봉 전부터 외설 논란이 일었을 정도로 당시 미성년자였던 이효정의 노출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게다가 춘향전의 감독이었던 임권택 감독이 배우들에게 강제로 노출 및 배드신을 강행했다는 논란까지 일어났고 이몽룡 역을 맡았던 조승우조차 배드신 촬영 후 고통에 시달렸다고 회고했을 만큼 당시 여고생이었던 이효정의 고통은 이보다 훨씬 더했을 텐데요. 역시나 어린 나이에 이효정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고통스러웠던 연기였을까요? 당시 영화 자체에 대한 호평에도 불구하고 배우로서의 미래가 창창했던 그녀는 이후 몇 편의 영화의 단역으로 얼굴을 비쳤을 뿐 영화 춘향전을 끝으로 사실상 배우 생활을 접고 일반인의 길을 걷게 됩니다. 다행히 엄친딸이었던 그녀는 남은 기간 공부에만 전념했고 연세대학교 법학과에 진학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3위는 송은진입니다. 사이에서라는 영화에서 쟁쟁한 배우들과 호흡을 맞추며 배우로서의 한 단계 도약을 기대했지만 임창정 주연의 영화 창수에서 단역을 맡게 되며 또다시 무명 배우 생활을 시작해야 했던 송은진은 승부수가 필요했고 자연산 D컵이라는 승부심이 있었던 그녀에게 선택할 수 있는 건 의외로 쉬웠습니다. 바로 파격적인 노출이었죠. 2014년 영화 스케치를 통해 그 귀한 것을 드러내었지만 대중에게 있어서 송은진이 의스미든 찐스미든은 중요하지 않았고 남성 관객 대부분은 주연 배우였던 고은하가 노출할 거라는 기대감으로 영화관을 찾았기 때문에 영화는 오히려 실망감만을 안겨주며 관객수 143만 명이라는 예상보다 저조한 성적을 거두게 됩니다. 처음이 어려울 뿐 다음부터는 쉬웠던 걸까요? 송은진은 또 한 번의 과감한 노출을 감수하고 영화 위선자에 출연했지만 이번 역시도 대중은 주연 배우였던 권민중에게만 주목했을 뿐 송은진의 무명 타이틀을 벗겨주지는 않았습니다. 2위는 강혜림입니다. 2016년 미스 부산울산진에 이어 미스코리아 최종 15인의 성적을 거둔 강혜림은 선남선녀 재연 배우들만 출연한다는 연예의 참견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예쁜 외모로 큰 주목을 받게 되면서 여러 웹드라마를 통해 크고 작은 역할을 맡으며 배우로서의 입지를 굳혀가게 됩니다. 그 결과 드디어 넷플릭스 드라마 썸바디에서 6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여자 주인공인 김섬 역할을 맡게 되는데요. 드라마 썸바디가 비록 청불 드라마이긴 했지만 그동안 샤방샤방한 역할을 주로 했던 강혜림이었기 때문에 설마 다 보여주겠어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스토리의 지루함을 이겨내고 5화까지 버텨내신다면 강혜림의 예상을 넘어서는 파격적인 노출 연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5화만 후딱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1위는 지안입니다.
전국 춘향 선발대회에 입상하며 연예계로 진출했던 지아는 몇몇 드라마의 단역으로 출연하던 중 데뷔 10여 년 만에서야 드디어 비중 있는 역을 맡게 되었는데 그 영화가 영화 함정입니다. 여리여리한 몸매와 신비스러운 그녀의 마스크는 영화 속 배드신에서 더욱 빛을 발했고 보일 듯 말 듯하게 연출된 장면은 남성 관객들의 관음증적인 요소를 자극하면서 더욱 치명적인 매력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 영화를 통해 또 다른 여주인공이었던 미스코리아 출신 김민경을 가뿐하게 압도했던 지아는 물 들어올 때 저으라고 했던가요? 후속작은 더욱 과감했습니다. 영화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는 색계와 화양연화를 뛰어넘는 영화를 표방하며 지안의 노출을 앞세운 대대적인 홍보를 했고 실제 개봉한 영화 역시도 보다가 지칠 정도로 영화의 절반가량을 배드신을 꾹꾹 눌러 담아놓으며 관객의 호평을 내심 기대했지만 문제는 연기력이었습니다. 영화 함정에서 언어장애가 있는 역할을 했던 숨은 이유가 있었던 건데요. 헤어가 드러날 정도의 파격적인 노출 연기와 배드신만 볼만했을 뿐 대사만 내뱉으면 현타가 오게 하는 연기력은 과감한 육체의 향연에도 불구하고 영화 함정에서 쌓아놓은 대중적인 인기마저 한순간에 무너뜨려 놓게 됩니다. 이외에도 같이 벗었는데 지안한테 발리면서 눈물을 흘려야 했던 미스코리아 출신 김민경과 걸그룹 달샤벳 출신으로 성인 영화에 도전했다가 이제는 사실상 성인 연기 전문 배우가 된 비키 역시 괜히 벗기만 하고 뜨지 못해 후회가 막심할 것 같은 여배우로 남게 됐지만 순위에 넣을 정도로까지의 임팩트는 없어서 아쉽지만 제외했습니다.